중국은 민주집중제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여러 가지 검열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콘텐츠를 검열하지만 대중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검열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국민들에게 사상에 관한 것들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후원을 받는 어떤 기관이 현재 전 세계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며 퇴출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이 기관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며 기관을 없애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관이 무슨 이유로 전 세계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는지 한뉴스토끼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자학원에 대해 아시나요? 이곳은 공자학당, 공자아카데미라고도 불리며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과 체제, 그리고 문화를 전파 및 홍보하여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에도 2004년 서울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545개의 공자학원, 1170개의 공자학당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된 나라의 수가 무려 162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좋은 문화와 사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며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는 2018년 2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선전과 스파이 활동 에 이용되는 것을 포착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 동향을 감시하는 것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서방 국가들은 공자학원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2018년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공자학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해서 감시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국 영향력 투명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1938년 나치 독일이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을 봉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공자학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공자학원에서도 이러한 사상 및 체제의 선전과 스파이 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슬로바키아의 공자학원에서는 원장이 중국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학자들을 상대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잠은 잘 자고 있나, 길을 걸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될 거다 라고 적혀 있었고 다음날 온 두 번째 이메일에는 인내심을 가져라, 빅브라더가 널 지켜보고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사건으로 유명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수에치우 시앙은 과거 남편이 리투아니아에서 근무하던 당시 태극권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공자학원에서 근무하는 등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위치를 남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지휘 아래 일본 내의 모든 공자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천인계획이라 불리는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로봇 관련 과학자들에게 첨단 기술과 지식을 수입해 자국의 군사기술에 활용한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미시간대 공자학원 콘서트에서 그들의 새 삶을 노래하네, 위대한 공산당 을 노래하네, 아 마오 주석이여, 오 공산당이여, 당신이 이 땅에서 인민을 가르치셨네 라 노래하는 모습이나 공자학원 홈페이지에 6.25 전쟁을 미국에 대항한 전쟁이라 왜곡하는 항미전쟁으로 선동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중국 이해학이라는 수업에서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인은 외국 열강으로부터 온갖 능욕을 당했는데 마오쩌둥이 베이징의 천안문 위에서 중국 인민이 이제 일어났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중국이 더 이상 외국 패권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라는 내용을 수업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사상과 체제를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공자학원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해 도리스 리우라는 감독은 공자라는 미명하에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전 세계의 공자학원이 침투하는 과정과 세계 각국의 공자학원 추방운동을 여과 없이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온타리오주의 맥메스터 대학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소냐 자오가 중국 공산당의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자학원이 지역사회 침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후 도리스 리우 감독은 2021년 5월 한국에 방문하여 이 다큐멘터리를 열흘간 상영하였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는 한국 초연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자학원 추방운동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의 일원으로서 그 성격과 입지를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각국을 상대로 펼치는 전방위적인 통일전선 공작의 일환이자 거점입니다. 공자학원 추방운동은 중국 공산당 추방운동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의 퇴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에선 80여 곳이 넘는 공자학원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4년 첫 설립 이후 현재 22개 대학을 포함해 총 23곳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아직 퇴출의 움직임이 없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이 공자학원을 단순한 어학원으로 보고 운영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정경희 국회의원이 공자학원으로 인해 대학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무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하자,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공자학원은 비교적 순수하게 중국어와 문화적 안내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공자학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 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북아 역사재단과 연계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 공자학원을 섣불리 건드릴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중국 유학생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학교 재정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위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자국의 문화를 자국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멸절시킨 전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을 대사건인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때 중국은 자체적으로 공자의 무덤과 사당에 있었던 1300년 된 대성문의 명필 현판과 공자상을 떼어내 부수고 공자의 묘지 또한 파묘하는 등 공자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파괴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공자학원, 공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의 실태를 보며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공자학원이 퇴출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한뉴스토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